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부동산 정책 알고 싶으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들으십시오.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전략 궁금하세요? 이미 한민구 장관 방미 이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가 험한 얘기를 했다고요? 신문에 썼더군요. 그런 걸 그대로 쓰는 언론의 기자는 누굽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세계 10위권 국가면 언론도 품위 있게 글을 써야죠. 부동산 정책요? 누가 부동산 10억, 20억짜리 삽니까? 서민들요? 규제하신다고요? 전매해본 사람, 딱지 팔아본 사람, 위장 전입해본 사람 찾으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르쳐줄까요? 다른 사람 이름 빌어 땅 사고 집 사본 사람 찾으십시오. 평창에 많고 가덕도에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대출받아야 하는 엄한 서민들 잡지 마시고. 다 그런 거 해본 분들 장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 린치당했다고요? 연예인 엄마는 해명을? 재벌은 오간데 없고요. 학교와 교육청 조사를 하겠다고요? 잘 될까요? 관행상?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1부에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참여 중인 동국대 북한학과 김영현 교수 전화 연결해서 지금 뜨거운 이슈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쟁점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투기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모양인데요. 저는 아직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지방 갔다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2부에서 기획재정부 고영건 1차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사퇴,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까지 대지면서 검찰개혁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공동집필한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인혜 교수 3부에서 인터뷰하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뉴스 정면 승부에서 누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29, 30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는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 표정과 트럼프의 얼굴 표정을 잘 읽으십시오. 한국의 경제와 정치 외교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TV 화면 열심히 보시면서 언론이 하는 이야기 듣지 마시고 두 분의 얼굴 표정을 잘 보십시오. 문정인 특보가 무슨 발언을 한 모양입니다. 워싱턴 가셔서 어떤 이야기인지 저는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통일외교안보본과위원회 참여 중이시죠. 동국대 북한학과의 김영현 교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현입니다. 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인데 문정인 특보가 무슨 발언을 했습니까? 지금 문재인 특보의 이야기는 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한미 정상회담에 좀 어려운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표현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찾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취재 발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그 남관계나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봤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자 이런 취지의 이야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드러난 모양인데요. 어떤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것들은 좀 감춰두고 테이블 밑에서 논의될 부분이 있는데 너무 공개가 많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놓고 단순히 좋은 동맹이 아니라 위대한 동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한미 정상회담 이번 의미는 하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만난다는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간의 만남을 통해서 상호 간의 이해를 좀 증진시킨다. 이게 가장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첫 만남에서 뭔가 스킨십을 많이 하고 또 한미 간의 현안 또는 한반도 현안, 핵 문제랄지 또는 사드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쪽의 만남이라면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처음 만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엄청난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보다는 네. 처음 만남에서 양 정상이 스킨십을 많이 하면서 네. 상호 이해 폭을 넓힌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양국 정상이 이제 처음 만나는 경우니까 조금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스킨십을 나누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실제로 정상회담에서 이야기 나눌 여러 가지 아젠다가 나와야 될 건데 우리 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한국 쪽에서 미국 쪽에다가 이야기해야 될 또는 중요한 아젠다가 있다면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짚어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의 강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특히 지금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나 또 전반적인 한반도에 여러 가지 그 난제들이 있습니다만 네.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 이게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뭐 미국 쪽에서도 가끔 이제 그런 표현들 씁니다만 함께 가자 또는 함께 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한미 정상이 두 손을 잡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과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약간 그 형식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한미 정상이 충분한 이해 속에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또는 함께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다라면 네. 그건 굉장히 성공한 회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한미 간에 지금 현안들이 좀 있습니다. FTA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문제랄지 사드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내놓기보다는 상호 이해의 폭을 충분히 넓히는 많은 대화를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지금 정상회담에서 과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2가지 말씀해 주신 한미동맹의 중요성, 함께 갑시다라는 것은 그냥 뭐 수사적인, 의례적인 표현이다라고 치고 3번째 말씀하신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또 견해의 제시, 사드 문제에 대한 미국에 있으면 오해를 해소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것 외에 한국 경제의 발전 또 한국 경제의 미래 비전 차원에서 미국 쪽과의 공동 협력,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한미 통화 수합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현안들이 좀 준비되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4차 산업혁명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한미 간의 경제 협력이나 또는 한미 간의 우호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정리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이제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한반도의 긴장 고조된 상황들 이런 네. 것들을 해소하고 또 풀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성공한 회담으로 간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또 G20회의도 있고요. 또 그렇죠. 앞으로 한미 정상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회담에서 어떤 그 성과를 가장 중요한 성과만을 좀 목전에 두기보다는 네.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는 네. 그 털을 다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의 한미 정상의 회담에서의 그런 결과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문재인 특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방금 말씀하신 동안에 기사 몇 개를 체크해 보니까 워싱턴에서 하신 말씀 중에 내용이 이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한미 군사훈련 중단할 수 있거나 아니면 축소할 수 있고 전략무기 배치 축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글이다, 내용이다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간 이야기 아닐까요? 특보로서.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청와대 반응이 이제 나왔는데요. 네.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 엄중 경고한다 이런 표현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지금 대통령께서 방미를 앞둔 상황에서 네.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중이 실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개인적 차원에서 입장 표명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물론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남관계를 풀어가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그 북한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한미 군사훈련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한미동맹 또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우선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더 이상 뭐 나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몇 개가 있는데 정부 네. 쪽에서도 그렇고 러시아 쪽도 그렇고 중국 쪽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북한이 미국과의 어떤 물밑 외교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북한이 미국에다가 제안한 것 중에서도 방금 문정인 특보가 말씀하신 내용도 약간 좀 비슷한 내용이 있긴 있는데 다른 질문으로 한번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할 말하는 외교 이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데 이 할 말하는 외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교적 실익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할 말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뭐 꼭 이번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의 한국의 외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는 네. 당당한 외교, 또 협력 외교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 앞으로 우리 외교의 하나의 방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제 이것이 목표는 아니지만 그런 외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관철시키는 외교를 찾고 네. 또 그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또 우리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얻어낸 네. 이런 차원에서의 외교를 펼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할 말하는 외교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가 저자세 외교랄지 이런 것들을 네. 국제사회에서 벗어나서 네. 우리의 어떤 그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포함해서 모든 외교 활동에서 네. 좀 대등한 수준에서 적극적인 외교를 펼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는 뭐 동반자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한미 관계의 설정도 물론이고 한일 또는 한러 정상회담 때마다 우리나라가 가져가야 될 외교적 그 위상이라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 담론들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왜 이게 할 말하는 외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지금 특히 4강 외교를 우리가 펼치는 과정에서 네. 우리 국익을 뭐 취하는 그런 부분은 뭐 당연한 외교의 그런 목표이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외교 활동 과정에서 우리의 어떤 적극적인 또 능동적인 그런 차원에서 어떤 성과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그 상대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표현을 좀 하자면 좀 비위를 맞추는 이런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난번에 지금 그 위안부 문제와 관련돼서 한일 외교랄지 네. 또는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 한미 외교 이런 부분들에서 예. 좀 더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좀 더 그 당당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 예. 이것이 앞으로의 외교의 또 하나의 길이 될 수 그렇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미 정상회담이지만 사실은 위안부 문제라든지 한일과의 관계 문제를 비롯해서 한중 관계 이것도 미국과 어느 정도 협력 관계라 그럴까요? 논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번 정상회담은 뭐 여러 가지 의제를 다루기보다는 네. 아까도 말씀드린 상호 간의 스킨십을 최대한 하는 네. 또 그 과정에서 예. 지금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부가 보수 정부고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진보 정부다 이렇게 본다면 네. 이 흐름 속에서 뭔가 좀 상호 접점을 잡고 상호 간에 뭔가 그 상황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좀 만들어내는 뭐 네.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면 네. 지금 구체적으로 한중 또는 한일 관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세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예, 예. 전작권 문제라든지 남북 경협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런 문제들도 뭐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미묘하고 또 상당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뭐 언론을 통해서 약간 드러나긴 했지만 그래도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주고받는 무엇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미국인 대학생 먼비어죠. 이 친구가 그 식물인간 상태라 그러나요? 상당히 그렇습니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귀환이 된 것 같은데 북미 대화 또는 남북 대화 여기에 있어서 이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장애물이나 걸림돌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지금 원비어 이 문제로 미국 여론이 북한에 대해서 꽤 나빠진 게 또 사실입니다. 네. 그 부분은 감수를 북한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한편 압박하면서도 또 대화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원비어 사태가 아주 지금의 어떤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서 아주 장애로 그렇게 작용하는 이런 것들은 좀 피하면서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원비어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네. 국제사회가 또는 미국이 또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네. 그것과 별개로 또 지금의 한반도의 군사 긴장 해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네. 또 대화도 한편으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네.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용인 교수께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활동하고 계시니까 러시아의 중요성을 아마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지렛대를 잘 활용하셔서 한미 정상회담에도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통일외교안보분과위원으로 참여 중인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